일반적인 실수요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부족해서 청약에서 일반적인 사람을 계속 밀려나게 한다면 이 사람들의 갈증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음공장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요. 제가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혹시 기다려주신 분 계시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새 또 정부 대책이 나왔어요.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 저는 좀 재밌다고 느끼는 게 초점이 용산에 아파트 들어서는 거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 용산에 아파트 짓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저는 막 그거를 여러분 용산의 역사나 그런 분석보다 일단 저는 되게 간단한 제 의견은요, 용산에 그 정도 아파트 짓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짓는 건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가실 분들이 받을 혜택은 좋은데 부동산 전체 시장을 봤을 때 그 정도의 공급은 의미가 없어요. 송파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였고 강동구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신촌의 그랑자이도 마찬가지고, 서울의 주요 입지에 어떤 공급을 해도 그게 충분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대에 학과 하나 더 만들어봤자 서울대에 입학하는 사람들의 평균 점수가 낮아지진 않거든요. 저는 그거는 패스하고 싶은데 지금 그게 핫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간단히 밝히면, 용산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아파트 시세에 직접적 큰 영향은 있기가 어렵다. 다만 만약 분양을 한다면 분양 당첨자의 가점이나 어떤 그런 조건사항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일반 사람은 절대 엄두도 못 낼 조건을 가진 사람만 당첨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분양가 제한을 얼마나 걸든 전매 제한을 얼마나 걸든 일반적인 사람들에겐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단 용산에 개발이 멈춰 있다가 이번에 아파트를 포함해서 시작한다면 그건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용산은 개발이 된다면, 청사진대로 개발이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지역이니까요. 여태까지 개발이 계속 멈춰 있었죠. 그 기지창을 만약에 시작으로 개발한다면 옛날에 청사진보다 조금 안 좋아지긴 하지만, 좀 안 좋아지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고 스타트로서의 의미를 확실하게 띈다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아파트 공급은 별 큰 의미가 될 수 없다. 다만 오히려 그런 분양이 늘어날수록, 용산 같은 아주 좋은 입지에 분양이 늘어날수록, 근데 만약에 이 분양이 일반적인 실수요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부족해서 청약에서 일반적인 사람을 계속 밀려나게 한다면 이 사람들의 갈증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번에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죠. 사실은 여러분, 어떤 토지의 공 개념화도 나중이고, 일단 이번에 중요한 건 분양권에 대한 수요를 누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실수요자들이 지금 집을 많이 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분양권에 대한 의견은 정말 다르긴 달라요. 왜냐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래를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거래 사례에서 퍼센테이지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만약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됐지만 전체적인 거에 아니라 한 곳을 딱 눌러버리면 풍선 효과가 일어나니까 전매 제한이 안 걸려있는 분양권은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 프리미엄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집이 정말 필요했던, 새 집에서 가족들과 새 출발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분양권을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판교당 분양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새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은 기존의 것들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나는 청약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왜? 청약 점수는 끝도 없이 올라가니까. 청약 점수가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만 받았다 하면 수억 원의 프리미엄은 기본. 여러분, 요번 영상이랑 상관은 없지만요, 새로운 아파트를 싸게 준다고 기존의 구축이 내려가려면 새로운 아파트가 10만 채고 구축이 한 10,000채밖에 안 돼야 돼요. 이건 좀 비하기 심하고, 새로운 아파트가 한 10만 채고 구축도 10만 채면 영향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기존에 아파트가 10만 채밖에 없는데 새 아파트를 10만 채를 주는 거예요. 근데 새 아파트 10만 채가 얘 반값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가 무너져 내려가죠. 언제 그랬죠? 옛날에 세곡 내곡 강남 밑에 땅에 이명박 정권 때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공급했죠. 분양가 얼마? 3억 원대. 강북의 아파트가 5억을 때릴 때 3억 원대. 어떻게 됐죠? 그 입주할 때까지 힘을 전혀 못 쓰고 하락세가 이어졌었죠. 이번엔 어때요? 강남의 아파트가 여러분 20만 채가 있어요. 근데 일반 분양분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세보셨어요? 100채대야, 100채대, 단지별로. 좀 큰 데가 이제 둔촌주공이죠. 거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구축들이 그 몇 안 되는 신축의 저렴한 가격을 따라갈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절대 다수라면 소수를 따라가고 가려는 성향은 되게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새 아파트 프리미엄은 올라가고, 그리고 좀 그나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 전매 제한이 이제 걸려서 살 수도 없고, 나는 청약을 못 받고, 그럼 기존에 집을 구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봐봐요. 신축이 이미 많이 올랐죠. 인정하시죠? 신축 다 올랐어요. 입지가 안 좋은 신축까지 다 올랐어요. 저도 당황스러워요. 정말. 신축 올랐죠. 분양권은 이미 프리미엄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다 프리미엄이 높았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프리미엄이 저렴했던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에 분양권들이 프리미엄이 저렴했죠. 얘네까지 지금 오른 상태에서 뒤에 건 전매 제한이 걸렸어요. 그러면 일부 수요자들은 신축을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신축에 내 실거주를 구하려는 분이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기존에 이 전매 제한이 걸리기 전에 저렴하게 남아있는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사는 것 외에 이미 올라간 신축을 사는 것 외에 신축을 가질 방법이 뭐가 있으세요? 없어요. 재개발도 이미 프리미엄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예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2006년 7년도의 판교 사태처럼 구축으로 눈을 돌리실 수밖에 없어요. 구축이 다 오를 거란 뜻이 아니고 여러분, 구축도 안 오른 게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있고 들어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쟤는 무조건 오른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제 말은 여러분, 구축으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구축이 오른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 구축의 수요가 얼마나 몰릴지를 몰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신축을 원하던 실수요자들 중에 포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전세로 가는 분도 계실 거고 제 말대로 구축까지 눈을 돌릴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이 구축으로 가는 분들의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를 시장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구축으로 향하는 눈빛, 구축으로 향한 수요가 너무 강해서 상승세가 만약 시작된다면 해당 단지는 빠른 속도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공포가 감싸요. 어떤 공포냐면, 야, 내가 참고 참아서 청약을 받든 어떻게 하든 우리 가족 새 아파트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젠 구축까지 오르네. 저거까지 못 사면 우리 집 가족들 세입자로 살아야 되겠다. 분노의 매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 오른 데가 거의 없어요. 재개발 올랐죠. 재건축 올랐죠. 약간 조정받는 것 때문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시장 나가서 한번 사보세요. 그 가격대를. 일반인이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떨어졌다는 그 아파트들은. 여러분, 그리고 주요 입지에 수원, 용인, 뭐 산본, 안산, 신축 다 올랐어요. 나가보세요. 다 올랐어요. 못 사요. 의정부에 요번에 여러분 재개발한 중앙구역의 아파트가 지금 7억에서 거의 8억까지 가고 있어요. 제가 띄우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해요. 살 게 없어요, 여러분. 실수요자분들이. 그래서 그나마 분양권을 사셨단 말이에요. 물론 투자자랑 섞여서. 근데 이 분양권도 이제 못 사요. 그럼 그 다음에 이분들이 택할 곳이 어디겠어요? 안 오른 구축밖에 없어요. 만약에 택하신다면. 근데 이분들이 택한다고 해서 거기가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근데 이 수요가 생각보다 세면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올라간다면 공포심을 느낄 거고, 그 수요가 다른 수요를 낳아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한 군데를 누르면 다른 곳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군데를 눌렀다고 다른 데가 많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 실수요로 신축을 알아보던 분들은 선택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전 그게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 용산에 공급하면 뭐합니까? 당첨이 안 되는데.
여러분 3기 신도시 지금 조기 분양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올까요? 청약 감점이 굉장히 낮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옛날에도 사전 청약은 받은 적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한번 공부를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 집을 마련해야 된다, 나는 실수요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은 지금 이 안 좋은 시국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집들이 남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를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수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규제의 포인트는 용산에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분양권의 전매 제한이고, 기존 분양권을 원하던 실수요자분들은 갈 곳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딘지는 현장을 다니시면 알겠죠. 저는 이번 대책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계속 못 올렸었는데 좀 이렇게 틈틈이 올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사가 좀 있어가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비가 오네요. 이런 날 좀 처질 수 있으니까 기운 내시고요. 요새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이 안 좋은 상황이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